이 바우하우스에서는 다양한 디자이너들이 교육을 하기도 했고요. 이곳 출신 디자이너들도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월터 그로피우스, 미스 반데로웨이, 마르셀 브로이어, 마리안네 브란트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각각 간단하게 어떤 분인지 보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월터 그로피우스는 바우하우스 1기 설립자이고요. 건축가로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미스 반데로웨는 이분도 바우하우스 3기에 교장을 맡았었고 굉장히 유명한 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분도 건축가로서 굉장히 많은 작업을 했고 미국에 건너가서도 많은 디자인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마르셀 브로이어라는 분도 유명한데요. 이분도 디자인한 의자 같은 걸 보면은 가구 디자인에 있어서 획기적이고 아주 모던한 작품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마리안느 브란트라는 분은 금속 가공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고요. 주로 남성의 영역이었던 금속 가공에서 여성으로서 굉장히 아름답고 내구성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 왔다고 합니다. 이 의자는 여기저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은근히 많이 나올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되게 회장님이 앉는데 아니면 부잣집 같은데 많이 나오는 의자입니다. 실제로도 아직도 판매가 되고 있을 텐데 가격은 정말 비싸고요. 미스 반데로에라는 분이 만든 바르셀로나 의자인데요. 1929년에 바르셀로나 세계 박람회에서 독일관에 설치됐던 의자인데 스파인 국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특별히 제작한 의자라서 바르셀로나 체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스케치한 거를 보면요. 여기 공간에 어떻게 배치될지도 스케치가 되어 있고 구조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렇게 스케치를 그리고 있죠. 제가 이렇게 굳이 스케치를 넣은 이유는 이 왼쪽들에 있는 그림들은 매우 잘 그렸지만 오른쪽은 그렇게 훌륭한 그림은 아니잖아요. 학생들도 스케치를 잘 못하더라도 이렇게 해보는 습관을 들이면은 본인의 좋은 생각들을 잘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케치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마르셀 브로이어라는 분이 만든 바실리 체어, 바실리 의자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금속 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마치 자전거를 탔을 때 자전거 핸들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것에 영감을 받아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앉아보면은 막 그렇게 편하다는 느낌은 사실 못 들었던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굉장히 독특하고 특이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마리안느 브란트가 디자인한 주전자, 금속으로 만든 주전자 혹은 차 용기들입니다. 구성주의적 심리학에서 영향을 받아서 되게 기하학적인 문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하학적인 형태라고 하면은 동그라미, 네모, 세모 이런 것들을 조합함으로써 이런 티팟을 만들었다는 건데요. 보기에도 굉장히 원의 형태, 타원의 형태 같은 걸 잘 살리면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진으로 봐서는 별로 느낌이 안 오는데 또 다른 작품을 보면은 되게 최근에 있는 것들과 비교해서도 여전히 미적으로 뒤떨어지지 않는 느낌이 들어요. 잿더리라고 하는데요. 잿더리가 굳이 아니더라도 왠지 책상에 놓고 사용하고 싶을 그런 모양으로 생겼다는 것을 학생들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 바우하우스는 불과 한 20여 년 동안만 운영되다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독일 나치에 의해서 정치적인 의도 때문에 폐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짧은 기간이지만 이 바우하우스는 현대 디자인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첫 번째는 바우하우스의 산업 디자인 제품들, 그리고 타이포그라피 등과 같은 것들이
매우 단순하고 세련되면서 그 구조가 훌륭한 현대 디자인의 고전 작품으로서 계속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말이 있어요. 그것처럼 단순화되고 기능적인 형태미를 중요시한 것도 또한 바우하우스가 매우 중요시했고 남기게 된 중요한 철학 중의 하나입니다. 세 번째 영향은 바로 이 미술대학의 커리큘럼이 바우하우스를 토대로 해서 조금씩 발전되어 오고, 특히 바우하우스의 교수진들이 독일을 떠나서 미국으로 대거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미국에서 디자인 대학교들의 이 바우하우스의 철학이 적용이 됐다는 것이 가장 특징이고요. 이 미국에서의 발전을 토대로 해서 전 세계의 미술 대학 커리큘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의 그 수업 이후의 과제는요, 바우하우스와 관련된 제품, 그리고 그래픽 디자이너를 찾고 대표적인 디자인 사례를 5개 이상 수집해 보는 거예요. 사진과 짧은 설명이면 될 것 같고요. PPT나 PDF 파일 2장 이내로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또 하나는 이거는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요.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바우하우스가 운영되었던 시절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첨단 IT 기술들이 사용되었던 시점은 아니에요. 근데 바우하우스에서 교육 철학을 보자면 재료의 특징을 잘 이해해서 그와 맞는 구조와 특성을 살려야 된다는 건데요. 즉, 나무로 된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목재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혁신적인 웹앱 서비스를 디자인하려면 어떤 것을 이해해야 될까요? 현재는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도 있고 헬스케어 서비스도 있고요. 인공지능 서비스들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기술을 잘 활용해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마치 나무를 잘 이해하는 것처럼 이 기술 자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의 결론인데요. 학생들이 표면적인 것만 디자인하는 데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기술의 특징, 그리고 기술의 메커니즘 같은 것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이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